네, 매일 아침 10시 투자의 인싸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 모닝 인사이트. 오늘도 모닝 미팅에서 가장 핫한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제 옆에 정동익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조선기업종 담당하고 있는 정동익입니다. 네, 거두절미하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겠는데 오늘 종목이 두산 밥캣입니다. 기업 소개와 수익 구조 어떻게 될까요? 두산 밥캣은 미국 기업입니다. 공장이 미국에 있고요. 네. 또 전체 매출의 약 74% 정도가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네. 길 가시다가 혹시 이런 장비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SSL이라고 하는 장비인데요. 네. 이게 이제 두산 밥캣의 주력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SSR이라고 하는 장비는 일반적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조향이 앞바퀴가 이제 각도가 꺾이면서 이렇게 회전 반경을 그리면서 돌게 되는데 네. SSL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바퀴 두 개가 후진을 하고 오른쪽에 있는 바퀴 두 개가 전진을 할 경우에 360도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게 가능한 신박한 장비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네. 자, 그럼 이 신박한 장비를 누가 세계 최초로 만들었냐? 네. 그게 바로 밥캣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 밥캣이라고 하는 회사는 뭐 음료수계의 코카콜라, 커피계의 스타벅스, 청바지계의 리바이스다 이렇게 이제 얘기 드릴 수가 있는 회사고요. 이 회사를 우리나라의 두산그룹이 이제 네. 인수를 해서 현재 이제 두산 밥캣이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주력 장비는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런 이제 콤팩트 로더라고 하는 제품하고 네. 이제 굴삭기 중에서 이렇게 이제 좀 작은 사이즈, 이렇게 작지는 않고요. 이거는 미니어처고 상대적으로 좀 작은 사이즈의 굴삭기 등을 만들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대부분이 미국과 카나다 등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 어디에 본사가 위치해 있는 거죠? 혹시 영화 파고라고 보신 적이 있나요? 파고요? 네. 그 69회 아카데미 여우주연상과 각본상에 빛나는 전기톱 들고 이렇게 잔인무도한 영화인데요. 텍사스. 네,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동네가 파고입니다. 파고. 노스다코타주의 파고인데 네. 뭐 미국을 제법 가보신 분들도 이 노스다코타라는 곳을 사실은 가보실 일은 없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처음으로 미국을 가본 곳이 이 노스다코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스다코타주의 파고라는 곳에 이제 밥캣의 메인 공장이 있고요. 유럽에는 이제 체코에 또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매출의 이제 74%가 미국과 카나다다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나머지 25%가 남잖아요. 네. 그 중에 대략 20% 정도가 유럽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체 매출에서 90% 이상이 선진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죠. 우리가 길에서 뭐 공사 조그맣게 하는 공사에서 보였던 제자리에 도는 그 기계, 네. 방금 보여주셨던 그 기계를 생산하는 회사다. 파고다 공원은 가본데 파고는 안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목표 주가가 14.3% 상향이 돼서 49,000원에서 56,000원 상향 조정이 됐거든요. 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하면서 이제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한 부분이고요. 네. 어제 이제 그 두산 밥캣이 이제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뭐 조금 이따 자세히 얘기 드리겠지만 저희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실적이 잘 나왔고요. 이런 부분들 반영해가지고 2021년, 22년 지배주주 순이익을 뭐 한 6에서 8% 정도 이렇게 이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네. 뭐 기타 다른 변동 요인들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이제 목표 주가를 56,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 가을에 이제 같이 그 저희 이제 애널리스트 데이 행사 진행하면서 네네. 올해 기기업종 탑픽으로 두산 밥캣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네.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렇지만 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실적이 잘 나왔고 그래서 앞으로도 좀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있다 하는 게 이제 저희들 판단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 종가 기준으로 20% 가까이 상승 여력 있는 걸로 저희 판단을 하고요. 기기업종 탑픽으로서의 매수 추천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미국 회사인데 한국인이 주인이고 한국에 상장된 회사인 거잖아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1분기 실적 안 그래도 좋았다고 어닝 서프라이즈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단어인데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분기 실적이 어땠나요? 자, 테이블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산 밥켓의 1분기 매출액은 연결 기준으로 1.2조 원 정도 기록을 했고요. 네. 영업이익은 1,700억 원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1,250억 정도 예상을 했었고요. 네. 컨센서스 1,200억 정도였던 거를 감안하면 저희들 추정치나 컨센서스 대비해서 한 30에서 40%대 이상 이제 더 숫자가 잘 나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러면 이제 왜 잘 나왔냐 이게 이제 배경을 좀 확인을 해보는 게 필요한데요. 그렇죠.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좀 이렇게 가장 큰 부분들은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이제 제품 판매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수요 회복하고 또 이제 제품 믹스 개선 또 프로모션 비용 감소 등이 1분기 실적에 이제 기여를 한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뭐 수요 회복은 지금 뭐 코로나가 백신 보급 이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좀 진정 국면으로 특히 선진국에서 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뭐 당연히 이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일 거고요. 제품 믹스 개선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요 이제 장비가 아까 보여드렸던 SSL이라고 하는 장비가 이제 전형적인 밥켓의 이제 제품인데요. 이게 개발된 지 오래됐고 그다음에 이제 경쟁도 이제 나름 이렇게 치열한 아이템입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이렇게 한계에 뭐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신제품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출시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굉장히 이렇게 마진이 괜찮은 콤팩트 트랙터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시골에서 보시면 이제 농사 지을 때 쓰는 트랙터들을 보실 텐데 네. 그거는 이제 사이즈를 굉장히 줄여 놔서 우리로 치면은 텃밭 농사 정도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이제 텃밭이라고 하지만 뭐 우리나라에서는 몇십 평 정도겠지만 네. 미국에서는 이제 교회에서는 사실은 우리나라 텃밭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이즈의 이제 텃밭이나 정원을 가꾸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개인들이 쓸 네, 때도. 개인들이 네.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뭐 코로나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뭐 집에 있는 혹은 이제 또 교회의 세컨 하우스에서 이제 보내는 시간들이 뭐 많아지거나 이제 이런 활동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소형 이제 트랙터를 구매를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매출 비중이 뭐 좀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수익성 개선에 이제 좀 기여를 한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무래도 잘 팔리다 보니까 뭘 끼워 팔거나 할부 기간을 늘려주거나 하는 이런 이제 다양한 어떤 뭐 이렇게 프로모션 활동들을 줄여도 되는 상황이 된 거고요. 워낙 잘 팔려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프로모션 비용 감소한 것도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좀 잘 나오는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네.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물론 약간의 일회성 요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뭐 충당금 쌓아놨던 것들이 이제 환입이 들어온다든지 하는 이런 이벤트들이 있었지만 그런 요인들을 제외하더라도 올해 1분기의 영업이익률이 12.6%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역시도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계속 기업 소개를 하실 때 미국과 캐나다에서 매출이 주로 발생한다 하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역별로 보면 매출 추이가 어떤지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대략적인 얘기는 이제 조금 전에 드렸고요. 네. 이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자고 하면은 이게 이제 작년 이제 대비해가지고 작년 1분기 대비해가지고 네. 이제 아시아, 남미, 오세아니아 이렇게 이제 한 개의 권역으로 묶는데요. 네. 한 43% 정도의 매출 증가가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미국과 카나다 같은 북미에서는 약 26% 정도의 이제 매출 증가가 있었고요. 네. 유럽, 중동, 아프리카 이렇게 이제 한 권역으로 묶어서 이제 보통 이제 메나 지역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서 이제 9.4% 정도의 이제 매출 증가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역적인 어떤 편차는 있지만 전 지역에서 수요 회복이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이렇게 이제 지역별로 이제 증가율을 놓고 보면 네. 아시아, 남미, 오세아니아에서 이제 매출 증가가 좀 커 보이는데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매출의 74%가 북미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금액적으로 보면 북미에서 25.5% 증가한 게 이게 사실은 굉장히 파급력이 컸던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체 매출에서는요, 그러니까 지금 한 94% 정도가 요런 이제 콤팩트 장비들이고요. 네. 나머지 이제 한 6에서 7% 정도는
포터블 파워라고 하는 아이템들이 이제 차지를 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정말로 생소한 이제 아이템인데요. 그렇죠. 가끔 우리나라에서도요, 이제 공사 현장에 가시다 보면은 이렇게 아이보리 색깔로 컨테이너 박스처럼 이제 커다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놓여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끔 위에 보시면 이제 두산 뭐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얘네들은 이제 발전기 혹은 이제 컴프레셔, 그래서 공기 압축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공사 현장에서는 전기를 끌어다가 쓰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물론 우리나라는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이게 이제 그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도시권에서 완전히 벗어난 지역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네. 주변에서 전기를 끌어오기 어렵다 보니까 네.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공급해주기 위한 이제 발전기, 이동식 발전기나 네. 혹은 이제 각종 공구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압축 공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네. 거기에 사용되는 어떤 이제 압축 공기를 공급해주기 위한 컴프레셔 같은 제품들이 이제 요 포터블 파워군에 속하는 제품들인데 네. 요거는 YOY로 4.1% 정도 감소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얘기 드렸듯이 이제 이게 도심지에서 주로 사용되는 아이템이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그 외곽의 인프라 투자라든지 각종 이제 광산이나 이런 쪽에서의 자원 개발 뭐 이런 쪽에 이제 쓰이는 어떤 아이템들이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이제 그 좀 이렇게 그 경기 회복의 어떤 속도나 이런 것 측면에서 좀 후행하는 이런 그 좀 아이템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유가가 이제 뭐 WTI 기준으로 이제 60달러대 초반까지 올라왔는데요. 네. 이런 어떤 유가 상승에 후행해서 포터블 파워도 점진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이랑 포터블 파워의 연관성을 잡자면 뭐 때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유가 상승이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의 대표적인 네, 그렇죠. 어떤 이런 지표가 되겠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원유뿐만 아니라 이제 각종 그 광물들 뭐 이런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오다 보니까 네. 그런 이제 뭐 이렇게 석탄 채굴, 철광석 채굴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이렇게 광산에서 이제 이렇게 석탄 캘 때 이렇게 보시면은 차감기라고 하죠. 이게 두두두두 하면서 네네네네. 이게 대부분 이제 압축 공기를 사용하거든요. 그 압축 공기를 쓰려고 하면 컴프레셔가 있어야 되는 거고 뭐 네. 이런 식의 그 연관관계를 좀 가지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요즘에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인프라 투자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미국의 인프라 투자 증가와도 연관성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매출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네. 그 미국이 지금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조만간 이제 집행이 될 걸로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네.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 뭐 이러면은 캐터필라 같은 이제 중장비 업체들이 아무래도 우선적이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 밥캣이 만들고 있는 소형 장비 같은 경우에도 네. 캐터필라처럼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그 대규모 공사 현장에서 쓰이는 아이템들은 아니지만 네. 생각해 보시면 뭐 고속도로를 새로 건설을 한다라고 할 때 처음에 사실은 이제 공사의 큰 부분들은 대형 포크레인들이 가서 작업을 해야 되겠지만 네네. 그리고 나서 대형 포크레인들이 치울 수 없는 이제 뭐 소규모의 흙더미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에서는 소형 장비가 이제 병행해서 필요해지는 부분들이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곳곳에서 발생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재개발, 재건축, 뭐 또 이제 인프라, 뭐 철도나 지하철 이런 것들을 할 때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 부시고 새로 짓는다인데 이게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래된 도시들의 외관을 보존을 하면서 이제 개보수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네. 보통 이제 이 콤팩트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물 내에 진입해 가지고 이제 건물 내에서의 어떤 철거 작업이라던가 뭐 이제 그 폐기물 운반 작업이라던가 또 이제 미국은 주택의 어떤 전형적인 형태가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전형적이지만 네. 미국에서는 2층 목조 주택이 이제 가장 전형적인 주택의 이제 어떤 모양인데요.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런 소형 장비들 가지고 이제 벽돌 운반하고 목재 운반하고 그다음에 2층에서 이제 뭐 목재를 갖다가 쌓을 때는 이 콤팩트 로더에 이제 이런 그 버켓을 이용해 가지고 자재를 2층으로 운반을 하고 뭐 이런 어떤 다양한 용도로 이제 쓰이기 때문에 네. 간접적으로 인프라 투자의 어떤 확대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를 하는 것과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는 종목 중에서 한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유일한 종목이 두산 밥캣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 계획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선택지가 이제 좀 더 다양하게 있지만 말씀하셨던 뭐 캐터필러 같은 네, 것도 맞습니다. 있고요. 예, 한국 주식을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을 샀지만 사실상 미국 인프라 투자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을 살 수 있는 그게 이제 이 두산 밥캣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중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서의 실제 활용도까지 고려를 하면서 미국에 직접적으로 인프라 투자 증가에 투자할 수 있는 한국 주식이다. 네. 까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끝으로 두산 밥캣 없어서 못 판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두산 밥캣을 사시는 것은 미국의 인프라 투자를 사시는 거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인프라 투자를 사기 위해선 두산 밥캣이다라고 좀 마지막 마무리를 좀 지어봤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아침 10시에 투자의 인싸가 되기 위해서 모닝 인사이트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뵙죠. 감사합니다.